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행복은 꼭 더 많은 걸 가질 때 오는 걸까?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졌던 순간이 있죠. 저도 그래요. 예전엔 성공이란 단어가 곧 소유와 같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많이 가지는 게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덜 가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진짜 나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 해요. 책 미니멀리스트에서 말하는 삶의 단순함,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비워내기의 자유를 이야기하려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어느 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옷장은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때 깨닫죠.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진짜 필요한 게 안 보이는 거구나.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책상 위엔 늘 종이와 펜, 노트가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넣어둔 물건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게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정리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뇌는 눈앞에 보이는 물건의 수만큼 끊임없이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비워내는 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를 줄이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한 가지 물건을 비워보기로요. 그렇게 버려진 건 헌옷일 때도 있었고, 읽지 않는 책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건을 비울수록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한결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비우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더라고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알아보는 훈련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옷장 속에 남은 단 몇 벌의 옷은 그 어떤 유행보다 나답게 느껴졌고, 책장에 남은 몇 권의 책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지 보여줬어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 조슈아 필즈 밀버는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아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덜 가질 자유를 택했죠.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는 것들 중엔 사실 없어도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비우는 일은 결심보다 관찰에서 시작돼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그 질문을 통해 물건뿐 아니라 관계와 감정까지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와의 관계도 그래요. 늘 연락해야 할 것 같고 억지로 맞춰야 할 것 같았던 관계들이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마음의 비움이에요. 어떤 날엔 이런 생각도 해요. 행복은 새로운 걸 채워 넣는 데서 오지 않는다.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는 걸 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비우는 일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내 안의 여백을 되찾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무언가를 버릴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건 나에게 충분히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건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 같거든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비워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물건이든 미련이든 혹은 후회든 그 하나를 비워내면 당신 안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비우고 나면 처음엔 좀 불안하죠. 뭔가 잃은 것 같고 허전해서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뭘 채워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여백이 점점 편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로 채우며 살아가잖아요. 일정표를 채우고, 냉장고를 채우고, SNS 피드를 채우고요. 심지어 마음의 공백조차 새로운 계획이나 사람으로 메워야 할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진짜 여유는 그 빈자리를 그냥 두는 데서 시작돼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는 여백이 바로 자유의 공간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백 덕분에 우리가 숨쉴 틈을 얻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감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중 아무 약속도 없는 저녁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괜히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집에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다시 채워주는 순간이라는 걸요. 채움은 항상 밖에서 오지만 여백은 안에서 자라요. 그래서 여백을 허락한다는 건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의 공백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늘 바쁘게 채워 넣는 이유는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허함 속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숨어 있어요. 그걸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저는 요즘 여백을 만드는 연습을 해요. 핸드폰 알림을 잠시 꺼두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균형을 되돌려 놓는 걸 느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리된 방에 들어갔을 때 공간이 나를 맞이해주는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오후.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조용히 들리는 순간이요. 그게 바로 여백의 힘이에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의 쉼을 허락하는 일. 그리고 그 쉼이 쌓여 자유가 되죠. 예전엔 시간을 채워야 성실한 삶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비워진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백을 남겨둡니다. 달력에 빈칸 하나, 책상 위에 빈자리 하나, 그리고 마음의 빈 공간 하나.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라고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여백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은 잠깐 멈춰보세요.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이 잊고 있던 자유가 다시 고개를 들 거예요.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한 길로 돌아가서 못 본 것뿐이에요. 저도 한동안 행복이란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대단한 목표를 이루거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다 갖춘 날에도 마음은 공허했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던 날이 있었어요. 그 차이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였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마음의 단순함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란 더 많은 걸 얻는 게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덜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잘. 하지만 그 끝에는 지치고 허전한 내가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줄 거라 믿는 감정이다. 예쁜 옷을 사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좋은 차를 가지면 인정받을 것 같고, 큰 집에 살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했던 건 소유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삶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행복은 채워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단순해서 깊어지는 거구나. 그걸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 따뜻한 커피 한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그 평범한 장면들 속에 충분한 행복이 숨어 있었어요. 단순한 삶이란 건 무언가를 포기한 삶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남겨두는 삶이에요. 그건 오히려 용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에서 오는 용기. 저는 예전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면 괜히 초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누가 먼저 가든 나의 속도로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단순한 삶은 비교의 소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삶이에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란 건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단순하게 살면 그 힘이 커져요.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죠. 행복은 결국 삶을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복잡한 계산 대신 오늘 하루 잘 버텼다는 말 한마디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풍요 아닐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되뇌어요. 오늘 하루 단순하게 살자. 그 한 문장이 하루를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작은 기쁨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혹시 당신도 요즘 너무 바쁘게, 너무 많이 채우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 걸음만 늦춰보세요. 당신이 놓치고 있던 행복이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추억이 담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손에 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묻게 돼요.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저는 그 질문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엔 그때의 나, 그때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의 나. 그 모든 게 물건에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자신을 찾으려면 먼저 가짜를 걷어내야 한다.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쌓아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가면일 때가 많거든요. 그걸 조금씩 벗겨낼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비움은 결국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더 배우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반대의 길이 필요해요. 지식보다 지혜를 남기고 관계보다 진심을 남기고 성공보다 평온을 남기는 길이요. 저는 한동안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두려웠어요. 그건 마치 오랜 세월 덮어둔 상자를 열어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덜어내는 걸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나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크게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몇 년 전 제가 쓴 글이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안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덜어낼수록 보이는 건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오래된 나의 진심이에요. 비워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일감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감각을 의미하죠. 그건 더 가지는 데서 생기지 않아요. 불필요한 걸 덜어내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남길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잃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잃어야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사람도 관계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보내야 진짜 소중한 게 남아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움의 끝에는 진짜 내가 서 있다. 저는 그 문장이 참 좋아요. 비워야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비워야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요즘 당신도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 가끔 들지 않나요? 그럴 땐 새로운 걸 채우려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들어보세요. 당신 안에 조용한 목소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덜어낸다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되찾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면 당신은 더 단순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더 진짜에 가까워질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복잡함이 꼭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단순할수록 삶은 훨씬 깊어졌어요. 필요한 것만 남긴 방처럼 단정하고 조용한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단순하게 산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의 속도를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달릴 때 나는 잠시 멈출 수 있고, 모두가 소리낼 때 나는 고요를 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단순함이 주는 평화예요. 미니멀리스트의 저자는 단순한 삶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곱씹었어요. 정말 그래요. 단순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들면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하루를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단순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의 창가, 오랜 친구와의 짧은 통화.
그런 순간들 안에는 돈도 성취도 경쟁도 없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화만 있었죠. 단순함은 마음을 비워서 생기는 조용한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요. 무언가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저녁, 창문을 열면 바람이 살짝 스치고 그 바람 속에 오늘 하루의 무게가 흩어지는 장면. 그때 들려오는 건 아무 소리도 아닌 내 마음의 고요예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죠. 삶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이에요. 비워내고 멈추고 고요를 허락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와요.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그 평화가 잠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만의 행복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당신은 단순함 속에서 어떤 평화를 느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책이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